어서 들어오십시오. 시장이 또다시 하락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시장 흐름은 솔직히 미증시의 영향을 전혀 못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초반에는 받았죠. 오전 초반에는 상승 시세 쭉 나와주면서 상승 흐름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하락 전환으로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 코스피 지수는 아직은 플러스 봤는데 음봉이 좀 깊네요. 변곡점입니다. 최근 반등 보여주면서의 변곡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매물대예요. 여기 선을 제가 좀 많이 끊어놨는데, 이 선을 끊어놓은 게 지금 끊어놓은 게 아니었죠. 이때 내려오던 시기 때 지지라인입니다 라고 선을 그어놓은 거였는데, 이 지지라인은 이탈되게 되면은 그 다음엔 저항대로 바뀌죠. 그래서 지금 그 저항대를 받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도 저항대를 공략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었다가 그냥 한 차례 눌렸었고, 돌파한 다음에 지금 다시 여기를 안정적으로 이제 돌파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탈했을 때는 저항대로 바뀌었는데, 돌파하면 다시 지지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라인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땅을 밟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땅을 밟으면서 땅을 다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를 지지라인으로 이제 계속 다져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의 지지라인은 840선, 845포인트 선, 중심선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늘이 이제 연휴 전이고, 미증시는 상승했지만 이제 어제 이라크에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를 미사일로 타격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중동 불안감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지지라인을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오늘 사실 조정 구간이 나오건 하락 구간이 나오건 그건 큰 상관없어요. 급락 구간만 안 나오면 됩니다. 급락만 나오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 시장이 최근에 들어서 문제는 뭐냐면, 이 악재에 대한 반응도 때문에 피로감이 많다는 거예요. 그 피로감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피로도에 이제 계속 영향을 받다 보면 조금의 악재만 나와도 그냥 쏟아지는 모습 나오고요. 최근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가서 이제 신용 물량이 다 털리게 됐지만, 신용 물량은 그렇게 해소된 다음에 또 다시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요. B2라는 것이,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것이 올라갈 때 포모 현상으로 인해서 막 올라갈 때도 신용 물량으로 막 사고는 하지만, 내려갈 때 역시 물타기용 신용 물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타기용 신용 물량이 들어왔을 땐 이게 또 지수가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 물타기용 신용 물량은 바로 또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신용 물량들의 제거, 그리고 투자 심리의 불안정, 이것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 지지라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지라인을 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량이 쏟아지고 좀 급격하게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좀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방 변동성이 심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처럼, 다른 개인 투자자들처럼 여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우리의 투자 심리까지 훼손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항상 의견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빚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은 이상 증시는 어차피 회복을 하는 회복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종목에 또는 한 섹터에 집중돼서 몰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이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할 때 좀 더 회복력이 빠른 종목들로 언제든지 갈아타거나, 갈아탄다라는 건 이제 교체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시장 흐름이 이번에도 이렇게 하락 구간이 나올 때, 우리는 솔직히 요 하락 구간에서 4월달 어떻게 보면 한 달 내내 내렸는데, 이 하락 구간은 정말 작년과 똑같았죠. 9월에서 11월에 작년 모습과 똑같았어요. 이 전쟁이 밑바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 확정 리스크라서 회피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의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우리는 훌륭하게 매매를 했습니다.
좋은 수익을 올렸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하락했었던 그 하락폭만큼을 다 메꾸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메꿔가는 상황인데, 회복력이 훨씬 빠른 종목들로 회복을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빠르게 했었고요. 지금도 만약에 하락이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최근에 설명을 드린 게 뭐였냐면, 하락장이나 조정장은 충분히 우리가 올 수 있고 견딜 수 있다. 대신 하방경직으로 나오는 이제 폭락장이면 폭락장만 안 나오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조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왼쪽에 있는 바닥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하락을 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조정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조정이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긍정적인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우상향을 하잖아요. 근데 하락을 한번 했는데 반등했다가 요 지점을 이탈하고 내려가는 하락이 나오면 이건 하방 경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과 조정과 하방 경직은 다른 말이에요. 최근 장세의 흐름은 뭐였냐면, 미증시도 역시 전쟁으로 인한 이 지정적 리스크는 피할 수 없어서 하락했다가 긍정적인 지금 조정장을 맞이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미증시가 많이 하락을 보였었어요. 특히 이 3일간의 하락이 꽤 컸죠.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아니고 인상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이때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했지만 결국 왼쪽에 있는 저점을 이탈하진 않고 어저께 멈춰서면서 상승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 얘기했죠. 이게 파월이 아니죠. 연준은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폭락하는 건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연준에서는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너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겁을 주고, 너무 내릴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달래주고, 이러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은 우리가 배제하고 있다.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할 거냐,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냐의 갈림길에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시장은 급반등 나왔고 왼쪽에 있는 이 저점은 깨진 않습니다. 연준이 원하는 가장 좋은 흐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하락은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이제 조정 구간 나오는데 그 조정이 긍정적인 조정으로서 나오면서 점차적인 아주 서서히 우상향을 하는 이런 모습. 이거를 연준이 가장 원하는 거고요. 미 증시는 그 연준이 그리는 밑그림대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움직이냐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인데, 미국 정권은 증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경제 구조가.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는 이 관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수혜를 어떤 섹터가 받을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저께도 제가 전제 조건 하나를 얘기한 게 있어요. 연준에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면서 미증시를 긍정적인 조정과 점진적인 우상향으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바로 지정적 리스크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전쟁이 확전이 되면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요. 감당을 할 수는 있어요. 뭘로 감당하는 거냐면 그냥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자, 고급적인 단어로 기회비용을 지불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시쳇말로는 존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버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내를 좀 갖고 버텨야 된다는 얘기. 버티면 다시 증시는 언제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는 한 섹터나 특정 종목에 몰빵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는 이제 해결책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 종목으로 비중을 나눠서 다양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반등 구간에서 회복력을 보이는, 증시가 회복력을 보이는 구간에서 좀 더 회복력이 빠른 섹터로 갈아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종목이 여러 개니까 후보군 중에 몇 종목을 정리하고 갈아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주려면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비중 관리와 여러분 종목들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아가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기술 기업들이 상승 중이고 여기가 주도 섹터인데 전혀 뜬금없이 상관없는 아가방 컴퍼니 같은 정책주를 제가 드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런 겁니다. 아가방 컴퍼니와 같은 갑자기 정책주를 뜬금없는 게 아니었죠. 제가 이유 다 설명드렸죠. 이유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과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차트 등등 이런 것들 설명드리면서 진입한 거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아가방 컴퍼니가 또 조정을 받고 있지만 큰 조정은 아니에요. 그대로 보유하면서 다음 주 한번 또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성을 가지고 지금 시장은 대응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이제 그 정책주에 대해서 5월 가정의 달이고 이맘때면 항상 정부에서 총선도 딱 끝났죠. 이제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것도 저초장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면서 아가바 컴퍼니를 진입을 해본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라이콤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반도체 기술 기업들 물론 좋아요. 지금 제조 반도체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반도체 기술 기업들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주가 물려있는 반도체주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 했었어요. 제조 반도체에 물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포기해야 되나요? 이거 버려야 되나요? 이거 끝났나요? 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제조 반도체는요, 지금도 최저가 3,900원이니까 4,000원 기준에서 지금 8배가 오른 상태예요. 6배가 오른 상태예요. 6배가 지금 오른 상태에 24,000원입니다. 얘는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많이 올라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저 최고점 38,000원대에 만약에 매수했다 그러면 지금 완전 폭삭 가라앉아서 아이고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게 매수 시점이 다르니까 그런 거지, 제조 반도체는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성장 진행 중인 종목이고 상승 진행형인 종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반도체주도 마찬가지인 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주 지금 손실 중으로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최고가권에 산 것도 아니고 비중을 엄청나게 실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반도체주들이 지금 현재 성장 중이다가 여러가지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섹터 내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장비 업체만의 전공정, 후공정이 있죠. 거기다가 PCB 판도 있지, 동박도 있지. 정말 반도체 하나만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한 3분의 2 정도 기업이 해당이 될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반도체 주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그리고 또 성장하는 기업들은 성장통을 좀 겪는 겁니다.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성장통이에요. 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장을 하기 위한 자금, 빚을 갚기 위한 자금이 아니고 성장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무증이 가장 좋겠지만, 무상증자라든지 또는 3자 배정 유증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투자를 받게 되면 그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3자 배정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으로 합니다. 그럼 주가가 당연히 타격을 받아요. 왜냐면 주주 가치가 훼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성장성이 있는 성장형 기업이면 그 유증을 발판으로 해서 그걸 양분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문제가 또 도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중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주에 많이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는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성장이 진행 중인 섹터이며, 그 안에, 이 섹터 안에 무수히 많은 테마들이 존재하는데 그 테마들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는 것, 이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보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2차 전지라든지 좀 아주 먼 미래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 이런 테마들이 아니고 초전도라든지 전고체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먼 미래에 해당되는 그런 기술력이지만,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이 테마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은 상당히 근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테마들이고 기술들입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테마니까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 삼성전기는 앞으로 3년 내에 유리기판을 삼성전기의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 집중 투자가 들어갑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유리기판은 단가적인 측면만 해결하면 지금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라는 얘기예요. 단가가 비쌀 뿐이에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걸 양산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개발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유리기판은 충분히 제작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시간을 들이면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리기판을 예로 들었는데 반도체 섹터 내에 있는 다양한 테마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테마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곧 성장성을 갖춘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주반도체 차트를 보고 있는데 제주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주반도체가 우리나라 유일한 모바일용 반도체 칩을 주문 설계를 해주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모바일용 반도체를 고객사의 입맛에 맞게 설계를 해줘요. 사실 이게 그동안 돈이 안 됐습니다. 이게 뭐라고? 기술은 있는데, 야, 그거 뭐 삼성전자 지금 갤럭시 폰 나올 때 얘네들 다 그 칩 수입해다 쓰잖아. 그거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는데 니들이 생산하는 게 뭐라고? 이런 개념이었지만 작년에 바뀌었죠. 왜냐면 AI의 발달로 인해서 온디바이스 AI 개념이 생기면서 주문자가 이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이 반도체의 크기부터 시작해서 기능까지 이게 주문자의 입맛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반도체가 그동안은 야, 이게 니들이 하는 일은 뭐 기술은 인정하겠는데 돈이 안 되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돈까지 되는 쪽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성장성을 갖추게 된 겁니다. 주변 환경은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은 바로 이러한 그 주변 환경에 놓여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온디바이스 AI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들이 많이 성장했는데 이 팹리스 업체들은 대부분 어떤 기업들이냐면 자율주행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전장부품 반도체를 만들던 기업들이에요. 삼성전자는 전장부품은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자동차에 일단 반도체가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고 기존에는. 그리고 그 반도체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 근데 어느 순간 전기차의 확장 그리고 자동차 부품 내에 전장 부품이 확장이 되면서 어때요? 지금 반도체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팹리스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던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율주행 이 테슬라에서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레벨 3, 레벨 4 단계로 올라가면서 필요한 이 자율주행 반도체 칩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테슬라에서 도조 칩을 만든 이유.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드는 자동차 기업인데 AI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이런 이유들이 다 전장 부품의 확대입니다. 이게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라인은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내가 지금 계속 반도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인류의 기술력이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반도체라는 얘기예요. IT 기업, IT 산업의 쌀이라고 표현되는 게 바로 반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 비전은요, IT 기업, 그러니까 IT 섹터 안에서 그 중에서도 반도체, 그리고 그 반도체 안에 있는 다양한 테마들은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끊으면 안 돼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좀 보유하시면서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일 뿐이지 안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뭐 오늘 반도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제주 반도체 차트를 보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져서 지금 반도체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했지만, 그래서 저도 IT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실 물리는 건 나도 좋아하지 않고 오래 버티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게 낫지 지금 거 손절하고 나서 새로 사실 것도 없습니다. 보유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신 비중 관리만 철저히 잘 해야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제주 반도체가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제주 반도체가 올라오면 다른 반도체주들도 올라와야 되지만 지금 올라오진 못하고 좀 밀리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좀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데 중동 리스크,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연휴 전이기 때문에 연휴 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출금 러쉬는 지금이 아니고 며칠 전부터 출금 러쉬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매수세가 좀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연휴 이후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재미있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가운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라이콤을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반도체 얘기를 쭉 했잖아요. 반도체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라이콤은 지금 고급방에서 유료방에서 최근에 매매해서 수익을 낸 종목이에요. 4월 29일 날 매수를 해서 다음날 이날 시간에 상한가였고 다음날 급등할 때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잔량이 남아있는데 오늘 보급방도 재매수를 들어갔고 무료방이랑 다 같이 오늘 한번 진입을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무료방에 추천드릴 때 어떻게 보면은 무료방에 추천드릴 때 그 규칙이 좀 있어요. 다 같이 들어가도 될 때와 다 같이 들어가면 곤란할 때, 호가가 얇거나 그러면 다 같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수세가 좀 붙으면서 시장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상승 가능성이 높다면 무료방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이 좀 그런 위치입니다. 라이콘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을 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단기과열 구간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3거래일 동안은 단일가로 매매가 되는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단기과열이 나쁜 게 아니니까 많이 올라서 잠시 좀 더 진정해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급등 수익을 받다가 3거래일간 단기과열 구간 들어가고 추가 상승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라이콤도 그걸 노리고 있는데, 제가 왜 라이콤,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을 보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어제도 얘기 드렸죠. 미국만 나홀로 호황이고, 지금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는 성장하고 있는 섹터가 없습니다. 실적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안 좋은 경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 대기업 중에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입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경기 둔화 때문에 전부 무너지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내수도 아니고 수출 시장에서, 물론 강달러 효과도 받겠지만 강달러 효과를 제외하고도 지금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인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은 매년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매분기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죠. 올해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이번 2분기도 달러 강세까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현대차랑 기아차가 호실적을 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업이 돈을 벌면 뭐합니까? 우리처럼 일반인들처럼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나요? 기업은 돈을 벌면 재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다, 이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투자할 여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투자할 여력이 있다. 자, 그럼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실적을 좋게 받았으니까 투자를 하겠지. 그럼 어느 분야에 투자할까요? 늘 하던 대로 공장 라인 더 만들어서 차량 생산량을 늘릴까? 지금 고부가 가치 차량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시대인데, 더 이상 양산형으로 계속 찍어내면서 파는 이 규모의 경제가 아니고 고부가 가치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럼 무엇에 투자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과연 현기차의 라이벌은 누굴까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지금 라이벌이 누굴까? 제가 볼 땐 테슬라예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더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라이벌로 삼아야 되는 건 벤츠나 BMW가 아니고 테슬라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주총님이 채팅을, 내 생각과 아주 똑같은 채팅을 올려주셨는데, 현대차와 기아차의 라이벌은 테슬라입니다. 그럼 테슬라가 뭐하는 기업이에요? 전기차죠. 화석연료차, 기존의 이 화석연료차 차량이 아니고 100% 전기차만 생산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생산하는 최첨단 기업인 테슬라가 이 전기차에 더해서 뭘 해요? 완전 자율주행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8월에 일론 머스크가 8월 달에 로보택시 시제품을 공개하겠다라 그랬죠. 이 로보택시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어떤 차량이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기차는 테슬라를 라이벌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땐 테슬라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현기차가 이번에 올린 이 호실적으로 인해서 걷어들인 이 현금을 모두 재투자로 쓴다고 가정할 때, 이들은 자율주행에 투자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자율주행을 놓치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일단 도태됩니다. 선두를 달리지는 못하더라도 도태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도태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 기술이 없어서 이 기술을 딴 데서 돈 주고 사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쪽짜리 기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기차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 쪽을 계속해서 키우고 성장시키려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기차에서 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하고 또 이런 로봇 회사를 인수하면서 로봇을 만들면서 로봇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제가 그거 뭐라 그랬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자율주행 시스템이 없으면 그건 사족보행이든 이족보행이든 로봇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생산형 로봇 있죠. 우리 산업 현장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이 보조 로봇 이거 말고 이제 와 린드먼 아시아 자꾸 뭐냐 왜 이렇게 오늘 내가 버린 종목이 이렇게 잘 가냐. 그래서 어쨌든 로봇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뭐냐면 자율주행의 한 분야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 개를 만드는 회사예요. 로봇 개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로봇 강아지라고 부르기엔 좀 사이즈가 커서 로봇 개라고 부릅니다. 로봇 개라는 건 뭐냐면 쉽게 설명해서 사족보행 로봇이에요. 네, 사족보행 로봇의 가장 핵심은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계속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콤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반도체를 계속 매매를 해왔는데 반도체 섹터는 계속 투자가 들어가고 연구개발을 하는 섹터가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제 활용해서 수익을 잘 냈고, 그럼 이렇게 앞으로 계속 투자가 들어오고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섹터가 과연 뭘까? 저는 이게 자율주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주행은 반도체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오늘 라이콤을 좀 들어가 봤고, 사실 여러 종목 봤어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봤고, 모트렉스도 봤고, 여러 종목 봤는데, 최근에 제 눈길을 가장 많이 끈 것은 라이콤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콤에 진입을 한 거였고, 한 차례 고급방에서 수익을 봤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오늘 좀 진입을 하는데, 2,700원 이하에서 들어가시라고 했죠. 지금도 매수하셔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 와중에 아까 호가창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오전 내내 종목 호가창을 보고 있었는데 2,695원 요 자리에 9만 개를 누가 박아놓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라이콤의 밑에 매수 호가 깔려있는 거 보이죠? 10,000개씩 20,000개씩 쭉 깔려 있습니다. 매수 대기량도 많고 매도하는 잔량이 많다. 거의 어느 정도였냐면, 뭐라고 표현할 정도였냐면, 이거 얘네 여기서 자전을 돌리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호가창이 이렇게 차 있었어요. 지금 공개 매수를 하는 종목도 있잖아요. 락앤락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호가가 위아래로 꼭 차 있는데, 그거 이제 공개 매수한다고 선언을 한 거고, 라이콤은 그런 것들을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위아래로 호가가 차 있는 거야. 그런 와중에 2,695원에 있던 9만 개를 시장에서 그냥 먹어버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약간 판단한 게 그거예요. 상승을 오늘 해버리면 단기과열 구간이 들어가니까 장중에 상승시키면 바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량을 이렇게 확보하면서 시간을 두고 보다가 종가쯤에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 저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을 진입을 할 때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할까? 그래서 2,700원 이하권에서 우리가 조금씩 담아보자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콤을 들어간 거고요. 저는 종목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차트가 들어왔어. 그냥 오늘 화장품 대장주가 가니까 화장품 이등주를 잡고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써놓습니다. 그러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제 요소들, 이런 시나리오가 무너지면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무너지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명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한싹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보면서 시장이 아무리 그냥 흔들리고 무너져도 우리 크게 흔들리고 무너지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계획대로 이렇게 매매를 좀 진행해 봅시다. 가끔 계획을 방해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불안 요소들이 좀 있어도 그게 뭐 우리가 그거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이라크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을 공습할 거를 내가 미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보를 제가 미리 알면 나는 CIA 정보요원이겠죠. 그런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예측 불가의 우리의 손을 벗어나 있는 그런 분야들의 이런 예상들을
그런 불안들을 안고서 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 잠시 좀 쉬자. 아니 그걸 언제까지 그런 불안 요소에 시달리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아무런 그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오히려 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응은 하되 조심스럽게 비중을 적게 하는 게 바로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계속 조심스럽게 시장에서 종목 대응을 해주면서 그런 지정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는 좀 기다려주거나 비중이 적으니까 또는 비중이 적어서 좀 여유가 있다면 추가 매수해주면서 단가를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지 무섭다고 무조건 회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너무나도 많이 해드리고 싶었고 지금 현재 기존에 뭐 저랑 같이 한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매매하신 분들 많게는 정말 조트님처럼 15년 되신 분도 계시는데 다양한 기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다양한 기간 동안 저랑 하시다 보면 종목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당연히 많이 늘어나요. 근데 그 늘어나는 것들이 손실중으로 물려있는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은 수익이 나서 이제 그냥 매도가 의미 없어서 알아서 그냥 여러분 재산이 되십시오 하고 제가 리딩을 안 하는 종목도 있고 그 종목들 모두 제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관리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종목을 받으셨으면 그냥 제가 그 추가적인 리딩이 나갈 때까지는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뭐 시장 핑계를 대는 건 맞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지정적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했을 때 물린 종목들은 사실 회복력을 빨리 가지지 못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종목들에 몰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걔를 보유하는 동안 다른 걸 매매하자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하나의 종목이 시장 환경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 언제 회복할지 모르는데 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굉장히 고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면서 지금 물린 종목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종목들을 매매하는 거니까 요 매매하는 부분들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신 분들 7번 한번 올려볼까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불안해해도 이 시장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고 우리가 뭐 스트레스 받는 것은 이해해요.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계획을 망가뜨리진 맙시다. 오늘 방송도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그냥 카카오 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시장도 이러고 그러니까 채팅으로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말로 전달하는 게 의미 전달이 잘 되실 것 같아서 오늘 방송국 가는 날은 아닌데 그래도 카카오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해봤어요. 요 녹화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참여 못하신 분들은 녹화를 보시면 되고 늦게 오신 분들도 녹화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점들 하시고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특히 우리 시장은 학습 효과가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밀리거나 무너졌을 때 이 저가 매수가 분명히 들어와요. 오늘도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 이런 것들 확인을 하고 뭐 대응해도 늦지 않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으니까 여유롭게 지켜봅시다. 뭐 작년 9월에서 11월 달 그때보다 지금 환경 훨씬 좋은 거예요. 그때는 손댈 수도 없었어요. 리먼 사태 때 뭐 이런 때보다 지금 환경 훨씬 좋잖아. 우리 그런 거를 좀 정말 최악이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잘 견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식사들 하시고 오후장에 뵙죠. 카카오 라이브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방송 여기서 종료하고 녹화 방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이 불안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안고 있으면서 힘들죠. 그래서 좀 어디 의지할 때가 필요하고 매매를 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회사에서 가정의 달 이벤트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벤트 활용하셔서 저희 고급방 들어오셔서 제 방에서 제 리딩을 문자로 받으면서 제 리딩 받으면서 그냥 시장을 저한테 맡겨보세요. 그럼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이벤트는 뭐 운영자님이 중간중간 올려주실 테니까 그 이벤트 확인하시고 자, 그럼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